네, 2장 전선로 이론 많았는데요. 이번 마지막 시간입니다. 4절 지중 전선로 그리고 5절 기타 전선로를 통해서 전선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절 지중 전선로는 말 그대로 땅 속에 있는 전선로로서 앞에서 공부한 내용들은 전선로들은 대부분이 가공 전선로, 즉 위에, 땅 위에 있는 전선로였고요. 이제 지중 전선로, 땅 밑에 있는 그런 전선로를 보고요. 그러면 지중 전선로에서는 일단 지중 전선로의 시설, 지중함 있습니다. 함, 그러니까 반이 있고 함이 있죠. 함은 그냥 박스 같은 그런 네모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케이블 가압 장치의 시설, 우리가 케이블에 기름이 들어가 있고요. 그 기름을 순환시키기도 합니다. 가스 등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가스 등에 압력을 가하는 장치를 케이블 가압 장치라고 합니다. 그다음 지중 전선은 땅 속에서도 지중 약전류 전선, 통신선, 그러니까 전화선, 인터넷선 같은 거죠. 지중 약전류 전선 등의 유도장애가 발생하는데, 유도장애, 전자유도장애, 정전유도장애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고요. 그 다음에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 전선 등 또는 관과 접근 또는 교차할 때 그 이격거리가 있겠죠. 이격거리가 이 정도까지는 허용이 된다. 이것 거리 이하면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중전선 상호간, 지중전선과 지중전선 상호간의 접근 또는 교차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중전선로 볼게요. 지중전선로는 반대가 가공전선로입니다. 하늘에 있는 전선로, 땅 밑에 있는 전선로. 그렇고요. 그럼 지중전선로에서 일단 지중전선로라고 하면은 무조건 케이블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가공전선로는 보세요. 옥축전선로 같은 경우는 애자, 합성수지관, 금속관 이런 것도 많이 사용됐었죠. 그리고 절연전선, 나전선, 케이블 어쩌고저쩌고 다 했었습니다. 절연전선, 나전선 모두 사용 가능했지만 지중전선로에서 사용되는 전선이라고 하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반드시 케이블만 사용이 가능하다. 케이블만. 그리고 지중전선의 시설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관로식, 암거식, 직접 매설식이라고 합니다. 3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암거식은 그림을 통해 보시면 공동구역식과 유사한데 보시면 이게 전력선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전력선. 그 다음에 얘는 수관, 가스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해서 약전류 전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력선뿐만 아니고 모든 땅 속에 있는 시설물이 이런 암거식에 하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암거식이라 하고요. 관로식은 말 그대로 여기 관로를 만든 겁니다. 콘크리트 관로를 만들어서 여기에 전력선이 들어가는 것이 관로식이에요. 그럼 직접 매설식은 우리가 또 방호구 같은 거 혹은 트라프 안에 여기 전력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비로 따진다면은 가장 많이 들 것이고 그다음 가장 작게 들 것입니다. 그래서 3가지 관로식, 암거식, 직매식 이 3가지고요. 그다음에 직매식, 직접 매설식을 우리가 직매식이라고 하는데 직매식이라고 해서 그냥 땅에 바로 묻어버리는 건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방호구나 트라프 등을 통해서 그 안에 전선을 넣는 방법이 일반 직접 매설식, 직매식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실기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관로식, 암거식, 직매식. 그 다음에 지중전선로를 이거 암거식이나 관로식이나 암거식에 의해서 시설하는 경우는 사실상 관로식이나 암거식은 굉장히 튼튼하겠죠. 봐도 이렇게 하려면 콘크리트 공구리를 쳐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관로식이나 암거식은 일단 매설 깊이를 1m 이상으로 한다.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위에 도로가 있을 수가 있고 도로가 없을 수도 있죠. 근데 도로가 없이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다면 0.6m 이상입니다. 60cm.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1m 이상이고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으면 0.6m 이상으로 할 것. 그 다음에 당연한 거예요. 암거식에 의해서 시설하는 경우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할 것. 뭐 압력이 무너질 것 이런 말이 안 되죠. 예. 견디는 것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직접 매설식에 의해서 시설하는 경우, 직접 매설식이 보셨지만 조금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죠. 그래서 이런 시설 기준이 조금 까다로운데, 일단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1.0, 기타 장소. 기타 장소 뭘까요?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니까 없는 장소겠죠. 0.6m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한 거 관로식, 암거식과 동일하죠. 1m, 0.6m. 예전에 판단 기준일 때는 규정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렸는데 지금은 규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1.0에 0.6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중전선을 어때요?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어서 시설해야 된다라고 하죠. 조금 전에도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방호물이나 트라프 등에 넣고 나서 케이블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튼튼한 케이블이면 방호물이나 트라프에 넣지 않고 시설해도 되겠죠. 네. 언제냐? 저압이나 고압의 지중전선은 차량 기타 중량물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경우에 그 위에 견고한 판이나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고 그 상태에서 견고한 판이나 몰드로 덮으면 트라프나 그다음 방호물에 넣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잘 나와요. 네.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컴바인 덕트 케이블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컴바인 덕트 케이블 앞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1장에서 저압에서 사용하는 케이블이 있고 고압에서 사용하는 케이블이 있는데, 저압에서 사용하는 케이블 중에서 뭐 비닐 절연 케이블, 뭐 비닐 외장 케이블 이런 것들은 고압에서 사용됐죠. 근데 고압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케이블 중에 하나가 콤바인 덕트 케이블입니다. 즉 콤바인 덕트 케이블, 고압에 사용하는 케이블인데, 저압 또는 고압의 진중전선에 콤바인 덕트 케이블, 이름 자체가 튼튼해 보이죠. 이런 케이블이나 개장한 케이블을 사용하면은 방호물이나 트라프 넣지 않고 바로 시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름 세 보이죠. 파이프용 압력 케이블 혹은 60kV 초과하는 연피 케이블, 연피 케이블, 그 밖에 금속 케이블, 한톡과 케이블 사용하고 지중전선 위로 견고한 판 또는 몰드 등과 덮어 시설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래서 뭐 컴바인 덕트 케이블이다, 계단 케이블이다, 파이프형 압력 케이블 등이 사용됐다면 견고한 트라프나 방호구 등에 넣지 않고 시설해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60kV 초과 연피 케이블 조건이 있기 때문에요.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꼭 좀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중함의 시설입니다. 함이에요, 함.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뭐 관로식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관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케이블 이렇게 시설을 합니다. 근데 관로가 굉장히 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도중에 관로가 길다면 여기 이렇게 함을 설치하죠. 함을 설치해서 중간에 당겨서 다시 밀어 넣는 거죠. 여기에서 당겨서 다시 밀어 넣고 그런 작업을 하는 이런 것이 지중 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시설은 일단 지중함은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읽어보시면 그냥 하실 겁니다. 그저 외우실 필요 없고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어야 하겠죠. 당연하게. 그 안에 거의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물. 예.
그다음에 폭발성 또는 연소성의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땅 속에 있기 때문에 폭발성이나 연소성의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때 지중함으로써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에는 통풍 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 시설한다. 크기가 1세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중함이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1m, 1m, 1m면 1세제곱미터죠. 꼭 1m, 1m, 1m란 말이 아니고 이런 것을 그 부피가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중함 뚜껑은 시설자 이외에다가 쉽게 열 수 없도록 할 것. 우리 지중함 같은 거 열려면은 뭐 꼭대기 이런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길 가다 열고 애들이 뭐 숨바꼭질 한다고 열고 숨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아무나 시설자 이외에다가 쉽게 열 수 없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케이블의 가압 장치입니다. 가압 뭐요? 압력을 가하는 장치. 그리고 케이블을 보시면 그 냉각을 위해서 그 안에 기름 있죠. 압력한 그 기름 순환 같은 것도 하고요. 순환을 시키려면은 압력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압력을 가하는 장치. 그래서 압축가스를 사용해서 케이블에 압력을 가하는 장치는 다음에 따라 시설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죠. 압력을 가하는 장치는 압류 탱크면 압축기가 그래요? 1.5배 유압 또는 수압을 10분, 여기 수치가 중요합니다. 지중 케이블에 압력을 가하는 장치는 1.5배 유압 또는 1.5배 수압을 10분, 예, 10분. 그 다음에 유압, 수압, 기름이나 물로 안 된다면 그런 것으로 시험에 곤란하다면 뭐가 있어? 공기가 있죠. 1.25배의 기압, 1.25배의 기압. 그래서 케이블 가압 장치는 1.5배 유압 또는 수압이고요. 10분간 가합니다. 혹은 1.25배의 기압, 기압.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잔륙력이 생기거나 나사조명에 의한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예.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할 것. 그 다음에 가압 장치에는 압축가스 또는 유압의 압력 계측 장치. 뭐 당연하겠죠. 가압 장치니까 압력 계측 장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압축가스는 가연성 및 부식성의 것이 아닐 것. 불타거나 부식하거나, 예, 부식하거나 하는 것이 아닐 것. 그 다음에 지중 약전류 전선의 유도장애 방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력선은 이렇게 큰 전류가 흐르죠.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약전류 전선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유도장애가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죠. 혹은 이렇게 큰 전류가 있습니다. 큰 전류가 있고 여기 약전류 전선이 있다고 했을 때 큰 전류에 의한 일부 전류가 이렇게 약전류 전선에 새는 겁니다. 이런 전류를 뭐라고 한다? 새는 전류, 누설 전류라고 하죠. 따라서 지중 전선로는 지금 시설되어 있는 땅 속에 있는 약전류 전선로에 대해서 뭐와 뭐 유도작용과 누설 전류에 의해서 통신상의 장애를 주지 않도록 기설 약전류 전선로로부터 충분히 이격시키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을 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누설 전류와 유도작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통신선은 큰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누설 전류가 통신선에 흘렀다 그러면 굉장히 큰 이 통신선 약전류 전선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데이터를 전송하지 못할 수가 있겠죠. 유도작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중 전선과 지중 약전류 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가 됩니다. 보세요. 지중 전선이 다음 조건에 이격거리 이하로 설치되는 경우, 다음 조건에 이격거리 이하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보세요. 지중 약전류 전선과 저압이나 고압이 0.3m 이내로 시설되면은 그 말이에요. 상호간의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설치하거나 격벽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죠. 내화선 격벽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지중전선은 견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서 불연성이나 난연성의 관에 넣어서 그 관이 지주약절 유전선 또는 가연성이나 유독성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해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일반적으로 이격 거리를 저압, 고압, 특고압 따라서 이격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격 거리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런 내화선 격벽을 설치하거나 내화선 격벽 설치 못한다고 하면은 불연성이나 난연성의 관에 넣어서 시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격 거리가 중요하겠죠. 그 이격 거리가 얼마냐? 저고압과 약전류 전선은 30cm입니다. 0.3m. 특고압은 2배입니다. 0.6m. 근데 얘가 거리가 그래도 가까운 30cm 요거밖에 안 되는데 라고 하지만 우리 알고 계시겠지만은 지금은 지중전선을 하고 있고 지중전선로는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정도 거리도 괜찮다. 그리고 뭐 관리자 협의된 경우는 0.1m고 그다음 이것도 간간히 나옵니다. 가연성이나 유독성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접근도는 교차하는 경우 지중 약전류 전선 말고요. 약전류 전선 말고 가연성, 유독성 유체를 내포하는 경우 더 위험할 수가 있겠죠. 예, 위험하면 25kV 이하 다중잡지는 0.5고요. 25kV를 넘는 특고압은 1m가 됩니다. 1m. 25kV 이하 다중접지는 0.5m, 특고압은 1m. 예. 자주 나옵니다. 이것도 시험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지중전선 상호간의 접근도는 교차가 있습니다. 지중전선 상호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케이블이기 때문에 가공전선보다는 좀 조건이 유합니다. 좀 그렇게 빡빡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중전선이 다른 지중전선과 접근도는 교차하는 경우는 지중함 내 이외의 곳에서 상호간 간의 거리입니다. 저압과 고압은 0.15m. 저압과 고압은 15cm. 15cm니까 요것만 하면 됩니다. 저고압과 특고압은 2배, 0.3m가 됩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이격 거리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좀 더 피복 같은 것들이 안전할 경우죠. 그래서 시험에 합격한 난연성의 피복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견고한 난연성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어느 한쪽이 지중전선 불연성 피복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쪽이 지중전선의 불연성 피복으로 되어 있는 경우, 어느 한쪽이 지중전선 견관 불연성 관에 넣는 경우, 지중전선 상호간의 견관 내화선 격벽을 설치한 경우, 25kV 이하인 다중접지 지중전선로를 관에 넣어서 0.1m 이상 이격해서 시설하는 경우가 됩니다. 한번 읽어봐 보시고요.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수치들이 설비에서는 수치가 제일 시험에 자주 나오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 네. 그러면 5절. 예, 전선로의 마지막이죠. 특수 장소의 전선로입니다. 말 그대로 특수한 장소, 어떤 곳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터널 안에 있는 전선로의 시설입니다. 근데 터널 안도, 우리 보세요. 고속도로에 있는 터널이라면은, 혹은 철도에 있는 터널이라면 사람이 출입하는 목적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터널이 있고, 혹은 자동차도 출입하고 사람도 출입하는 이런 터널도 있고, 혹은 사람만 전용으로 출입하는 그런 터널도 있을 겁니다. 그런 터널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고요. 수상전선로, 말 그대로 물 위에 있는 전선로, 물밑 전선로, 물 밑에 있는 전선로, 교량, 다리에 시설하는 전선로. 다리라고 하면은 자동차용 다리 혹은 철도용 다리, 지하철 다니는 서울에 있는 그 다리 있죠. 예, 그런 다리 있고, 임시로 시설하는 임시 전선로 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 2장 전선로 이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 장소의 전선로인데,
터널 안 전선로의 시설입니다. 근데 터널 안 보시면 보세요. 일단 철도, 궤도 또는 자동차도 철도나 자동차 전용 터널 안에 전선로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사람이 취급 다니지 않는. 네.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에 전선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도 다니고 사람도 옆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전선로가 되고요. 다음 보시면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한 배선 시설인데 이것은 사람의 통행을 목적으로 한 터널입니다. 사람의 통행을 목적으로 한 터널. 그런데 약간씩 다른데 보세요.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똑같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터널 안에 얘는 전선로입니다. 전선로. 그러니까 얘는 외부예요. 외부. 그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 배선의 시설입니다. 그럼 얘는 배선이라고 하면 옥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자동차, 기차만 전용으로 다니느냐, 자동차, 기차와 사람이 같이 다니느냐, 사람 전용이냐, 이런 것들 따라서. 근데 규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확실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다른 것 몇 개만, 차이만 한번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철도, 궤도 또는 자동차 전용 터널에서 고속도로에 있는 그런 터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저압은 옥외라 그랬죠. 이것도 옥외입니다. 밖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거 있죠. 옥외는 지름이 지름. 전살. 옥내는 단면적으로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그러면 철도, 궤도 또는 자동차 전용 터널 안은 2.3에 2.6. 예, 입에 붙죠. 예, 2.6에 2.3에 2.6. 예, 3.43에 3.2. 예, 2.3에 2.6입니다. 저압에서요. 그리고 시공 방법이 많습니다. 애자, 합성, 수지관, 금속관, 가우전선관 케이블인데 제가 뒷부분에서도 3장에서도 언급하겠지만 공사 방법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든 공사할 수 있는 것, 케이블은 어떤 곳에든 공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모든 곳에 가능한 것이 2번입니다. 금속관. 케이블 다음에 모두 가능한 곳이 금속관. 그 다음에 합성 수지관입니다. 그 다음 뭘까요? 가요 전선관과 마지막으로 애자 공사가 돼요. 이런 것들은 옥내 배선에서 마찬가지고 케이블은 어떤 곳에서든 공사할 수가 있다. 그 다음 금속관이다. 그 다음 합성수지관이다. 가요 전선관이다. 애자 공사다. 요거 순서 기억해 주시면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애자 공사 시 높이가 있습니다. 자동차 도로라고 하면은 그 노면상. 그 다음에 철도 레일이라고 하면 철도 레일 면상 2.5m 이상입니다. 저압일 경우에. 그 다음에 고압에서는 케이블입니다. 우리 앞에서 지중전선로도 마찬가지였지만 고압에서는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고압 옥축 전선로 전개된 장소 한해 준하서 고압 옥축 전선로 전개된 장소에 준한다는 것이 그 규정에 맞게 시설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5.6에 4 이상의 경동선이나 고압 특고압 절연전선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케이블을 사용할 때 케이블 공사를 하고요. 5.6에 4 이상의 5.6kN 이상 또는 지름 4 이상의 경동선이나 특고압 절연전선 사용할 때는 애자 공사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일 면상, 노면상 3m.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터널 안 전선로. 일단 저압은 2.3, 2.6이고 공사 방법은 케이블, 금속관, 합성 수지관, 가요 전선관, 애자 공사고요. 높이는 2.5m입니다. 고압은 케이블이나 5.6에 4 이상의 경동선, 특고압 절연전선이고 그 다음에 시공 방법은 애자와 케이블밖에 없고
애자공사시, 애자공사시 높이, 애자공사시 높이입니다. 노면 레일면상 3m 이상이 된다. 그 다음에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전선로입니다. 전선로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 저압 전선은 차량 전용 터널 안의 전선로 공사 방법과 동일하다. 아유, 그래도 괜찮죠? 동일하다. 이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이 규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압 전선은 케이블 공사에 의해서 시설한다. 이건 다르죠. 여기에서는 고압에서 애자도 가능했는데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전선로는 뭐다? 애자는 불가능하고요. 케이블 공사에 의해서 시설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특고압 전선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특고압 할 수 있어요. 특고압 케이블로 해서 케이블 공사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상시 통행하면 특고압이 지나갈 때 그만큼 위험하죠. 그래서 특고압 전선은 시설할 수가 없다. 다음으로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은 배선의 시설입니다. 배선. 전선로 아니고요. 네. 그래서 사람의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터널에서 전압은 저압만 가능합니다. 고압, 특고압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배선에서는 옥내로 취급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름이 아니에요. 2.3에 2.3kN, 2.6mm 아니고 단면적입니다. 공식 단면적 2.5 스퀘어의 연동선과 동동 이상의 세김이 굵게 절연 전선이다. 예. 그 다음에 배선은 얘와 똑같아요. 합성 수지관, 금속관, 금속재 가위전선과 케이블 공사, 애자 공사. 예, 애자 공사. 그 다음에 노면상 2.5m도 똑같죠. 뭐 배선이나 노면상 이거 다 똑같고 전로에는 터널의 인입구 가까운 곳에 전용 개폐기를 또 시설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똑같습니다. 다른 건 뭐가 있어요? 다른 것은 이거 공식 단면적 2.5 스퀘어 연동선, 그리고 앞에서는 2.6mm, 여기는 2.5 제곱밀리미터. 지름과 단면적입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압이 저압만 된다는 것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터널 안의 전선로의 그 전선이 그 터널 안의 저고압 전선, 약조율 전선 등 또는 수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이격 거리인데 보시면 0.1m, 뭐 0.3m 터널 안에서 저고압 전선, 약조율 전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 이격거리가 400V 이하에서는 그냥 특별한 규정이 없고 절연관에 넣어서 시설하고요. 400V 초과할 때는 0.1m 이상, 나전선은 0.3m 이상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앞에서 배운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한 저압 옥축 전선로, 저압 옥축 전선로에서 애자 공사에 의해서 저압 고압 그 옥축 전선의 규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상 전선로입니다. 말 그대로 뭐 이렇게 있고요. 여기 있고 여기 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이 졸졸졸 흐르고 여기에 전선로가 있고 여기 전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가공 전선도가 있겠죠. 이 시설을 할 때 봅니다. 수상 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물 위에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는 저압이나 고압인 것에 한합니다. 그리고 전선 및 전선 접속점 높이인데 일단 전선이 저압일 때는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고압일 때는 캡타이어 케이블. 저압일 때는 클로로펜 캡타이어 케이블, 고압일 때는 그냥 캡타이어 케이블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접속점인데 접속점을 우리가 여기 육상에서 접속할 수도 있겠고 물 위에서 접속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접속점이 수면상 물 위에서 할 때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 빼고 다 5m예요. 다 5m입니다. 그래서 저압을 수면상에서 접속할 때만 높이가 4m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실제 이렇게 되겠죠.
축 늘어지겠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높이가 물 위에서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저압을 수면상에서 접촉할 때만 4m고요. 나머지 저압을 육상에서나 고압을 육상 수면에서는 모두 5m입니다. 그래서 4555예요. 요것만 4m입니다. 그런데 도로상 이외의 곳에서는 저압을 육상에서 할 때 도로상 이외에는 또 4m가 된다. 그 다음에 수상전선로에는 이와 접속하는 수상전선로와 접속하는 가공전선로에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 접속하는 지점에 안전을 위해서 개폐기나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에 시설을 하고요. 고압 수상전선 사용전압이 고압의 경우에는 이거 지락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 우리가 뭐 일정 특구 보안공사 혹은 시가지에 시설하는 100kV 이상의 특구압은 시가지에 시설하는 100kV 이상의 특구압은 1초 이내 지락이 생겼을 때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고 했죠. 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위에 있는 것도 고압의 경우에는 전류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수동이면 안 되죠,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 물 밑 전선로입니다. 물 밑에 시설하는 전선로. 물 위가 아니고 물 아래로 가는 전선로. 저고압 물 밑 전선로가 있는데, 일단 물 밑이니까 절연 성능 등이 뛰어나고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서 케이블을 사용한 것뿐만 아니고 케이블을 사용함과 동시에 관까지 넣어야 됩니다. 물 밑에 있으니까. 뭐 물고기도 있죠. 그런 것들을 물 밑에 파도도 치고 하니까 굉장히 튼튼하게 시설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밑 전선은 지름이 4.5요. 이랬던 저랬던 4.5. 지름 4.5mm 아연도 철선 이상 기계적 강도가 있는 금속선으로 개장한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만큼 튼튼한 케이블을 사용해야 되고, 또 여기도 4.5입니다. 아연도 철선 이상 기계적 강도가 있는 금속선으로 개장하고, 또한 개장 부위에 방식 피복을 한 케이블을 사용을 해야 된다. 비행장 유도로 등, 공항에 있는 그런 비행장 유도로 등 기타 표시 등에는 2mm도 됩니다. 특고압 물밑 전선로는 특고압, 물밑이 또 특고압이요. 케이블, 당연하게 케이블이죠. 관에 넣어서 시설한다. 저고압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얼마? 4.5가 아니고 6mm의 아연도 철선 이상 기계적 강도 있는 금속선으로 개장한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래서 물밑 전선로는 4.5, 특고압은 6이 됩니다. 교량에 시설하는 전선로, 다리인데, 다리는 우리가 자동차가 다니는 다리도 있고, 그 다음에 철도가 다니는 다리도 있죠. 교량에 시설하는 전선로에서 일단 저압은 교량이니까 뭐 케이블 사용해도 될 것이고요. 터널과 마찬가지죠. 2.3, 2.6. 터널 안 전선 2.3, 2.6이었죠. 터널 안 교량, 저압 똑같습니다. 2.3, 2.6 이상의 경동 절연 전선일 것. 고압에서는 케이블일 것. 고압은 케이블일 것. 근데 철도 또는 궤도 전용의 교량, 자동차가 아니고 철도 궤도 전용의 교량에는 5.6에 4의 경동선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수치가 친근하죠. 2.3에 2.6, 5.6에 4. 그래서 저압은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는데 케이블 이외에는 2.3, 2.6이고요. 고압일 때는 케이블을 사용하고요. 만약에 철도 전용 그런 교량이라고 하면은 5.6에 4의 경동선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전선 높이 조형제간 이격거리예요. 이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조금 전에 지중전선로 하면서 지중전선로에서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 사이 이격거리 한번 확인해 보세요. 조금 전에 한 거예요.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 하면서 4절 지중전선로에서 6번 지중전선 상호간의 접근동 교차에서 여기 0.15m, 0.3m 나왔습니다. 0.15m, 0.3m. 그래서 케이블의 경우 0.15m, 0.3m고요.
케이블 2호의 경우는 0.3m에 또 0.6m 2배로 되죠. 0.3 그대로 왔다가 2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량에 시설하는 전선의 높이는 5m가 됩니다. 5번 임시전선의 시설입니다. 이게 판단 기준이 적용될 때 예전 규정에서는 철탑은 지선 시설 규정에 의해서 6개월간은 철탑을 시설하고 딱 굳기 전까지 6개월간은 지선을 시설해도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 규정이 없어지고요. 가공전선로의 지점을 사용하는 철탑은 지선 규정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 철탑은 지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철탑은 지선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이 참 암기할 게 좀 많았고요. 전기 설비라고 하면 이 장 부분이 가장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이 장 문제풀이에서 또 문제를 풀어보면 그렇게 못해 먹을 것은 아니다라는 걸 또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반복을 하고 또 반복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